지금부터 말씀드린 면접 팁 3가지를 사용하면 준비한 답변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면 면접과 서류 전형 합격률도 5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팁들은 듣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에서 머리가 하얘져 준비했던 답변을 하나도 말해보지 못하고 어버버하다 면접을 망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탈락하면 덜 억울한데 스스로 면접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면접장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렵게 합격한 서류인데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순식간에 가득 채웁니다. 또한 다음 면접 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면접 팁 3가지를 사용하면 준비한 답변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면 면접과 서류 전형 합격률도 5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팁들은 듣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심지어 아르바이트, 대학원 면접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접 공포증이 심하신 분, 면접 경험이 별로 없는 분,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tay tuned. 첫 번째 팁은 5초 쉬기입니다. 5초 쉬기란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하지 않고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한 상태로 면접에 임했을 때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자마자 답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답변 전달이 90% 이상의 확률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입을 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말하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빨라 정리된 답변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을 받으면 5초 정도를 쉬었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초 쉬기를 할 땐 반드시 모든 질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를 쉬고 답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원자가 신중하게 답변을 한다는 인상을 면접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 준비 시간을 자연스럽게 벌기 위함입니다. 즉, 답변하기 쉬운 질문에도 5초를 쉬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면접관들에게 이 지원자는 크게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면 원래도 5초 정도 쉬었다 답했던 지원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5초에서 10초 정도의 공백이 생기면 어색할 수 있지만 면접장에선 질문을 받고 5에서 10초 정도 생각했다가 답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답변 준비에 10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면접관에게 혹시 10초 정도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단, 다대다 면접에서는 순서가 넘어갈 수 있으니 되묻지 마시고 눈치껏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 답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유명사 쓰기입니다. 고유명사 쓰기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이나 이력을 말할 때 정확한 근무지 이름, 활동명, 동아리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가 아닌 저는 CJ CGV 상동점에서 미소지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저는 프렌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가 아닌 저는 이디야 남양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로, 또한 저는 과거 2번의 인턴을 했습니다가 아닌 저는 수출진흥협회와 스픽앤코리아에서 해외영업 인턴을 2회 수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어떤 멘트가 더 흥미롭나요? 아마 두 번째 멘트일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고유함을 많이 드러낼수록 면접관 입장에선 더 흥미로운 지원자가 되어 알아보고 싶게 되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신이 일했던 회사가 유명하지 않다고 면접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자신의 과거 근무지명과 대활동 이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소개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지원자 탑신남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안녕하세요, BMW 코리아 상품기획 직무 지원자 탑신남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신 회사명과 직무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나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지원자가 현재 상황을 샤프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러분을 똑똑하고 영리한 지원자로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중은행, 공공기관 면접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접 안내문을 상세히 읽어보신 다음에 어디까지 내 정보를 밝혀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 이어받기입니다. 질문 이어받기란 답변 시 면접관의 질문을 이어받아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BMW코리아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제가 BMW 코리아 상품기획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으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자의 강점 그리고 관련 성취 사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 강점은 A이고 해당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성취 사례는 CJ, CGV 미소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매출 3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의 첫 문장을 면접관의 질문을 이어받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두괄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두괄식 답변으로 말이나 글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해당 방법을 쓰면 두괄식 답변을 제공해서 면접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쓰면 좋은 방법이니 자기소개서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문서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면접 준비를 너무 많이 해 할 말이 너무 많은 나머지 면접관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이어받기를 하면 딴소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면접 공포증이 심한 분,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면접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면접 스킬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초 쉬기, 고유명사 쓰기, 질문 이어받기를 면접장에서 사용하시면 준비한 답변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막상 면접장에 가면 까먹기 쉬우니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면접장에 가시면 리마인더용으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면접 준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취업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